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관우입니다. 장마철 이제 시작이 되나요? 우리 이제 좀 무더워지고 있죠? 우리 시장도 좀 무더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어떻게 될지 또 이번 주에도 좀 알아보는 이 시간을 갖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맞바람, 뒷바람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하루는 뭐 10% 갔다, 하루는 뭐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지금 아주 멀미가 날 지경의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증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결자 해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풀어내야지 뭐 다른 종목이나 다른 테마들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구조적으로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도 이걸 지금 넉넉히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이제 상품 승인을 해가지고 말이죠, 전 국민을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아주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의도치 않게 반대매매 당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뭔가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빠른 시간 안에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약해진 뒷바람, 앞으로 지금 앞에서 불어오고 있는 강풍을 지금 이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뚫을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악재 호재들이 좀 겹쳐 있는 우리 매크로의 그림입니다. 자, 지난주에 금요일 날 미국은 쉬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주일로 봤을 때 미국의 3대 지수는 그냥 강보합 정도, 이 정도였고, 특히 우리는 이제 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폭락을 했는데, 조금 그나마 위안거리는 거는 우리가 금요일 날 거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아가지고, 물론 이제 장중에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왔죠. 그래서 지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어쨌든 월요일장은 어떨지 또 이제 그 변동성이 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런 장세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탈 믿고 가자 이런 말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락한 여파가 월요일 날은 어떻게 이어질지, 오히려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반등한 것을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년물이 4.49%, 4.5% 그쳐 있으면 좋을 게 없죠. 성장주 특히. 그래서 우리 반도체나 전체적인 이제 성장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유가가 급하게 내려오고는 있고, 전쟁 직전 수준까지도 이제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금리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페드워치에서 보듯이 9월 달에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공포 지수는 지금 이제 극단적 공포까지 갔다가 공포 영역을 약간은 복귀는 했죠. 근데 빅스는 보면은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16 정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주초부터 조금 이제 견뎌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심리적으로 이제 생각은 해보고 싶습니다. 달러화 지수 100 이제 8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 정부가 개입을 했나요? 환율이 이제 급락을 좀 했지요. 그래서 1,530원까지 뚝 이렇게 내려왔는데, 환율 내려가서 우리 시장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이 1,550, 1,560선에서 아주 강력한 방어막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상단을 조금 지금 배수진을 치고 지금 막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고요.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현물 쪽에서는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현물만 볼 게 아니라 선물을 좀 봐야 되는데, 선물은 지난주에도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면은 장막판에 또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현물도 중요합니다만, 현물은 계속 비중 조절을 우리나라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2에서 3, 4% 포인트 더
외국인 지분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팔고 또 팔아도 외국인 지분율은 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0% 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38, 36 뭐 이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게 과거에 이제 평균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현물 쪽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고요. 자, 코스피의 영업이익하고 ROE 오른쪽에 제가 빨간거로 해놨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전주 대비해서 각각 이렇게 올리는 이런 상향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올랐고요. 이들 두 종목을 뺀 다른 쪽에서의 영업이익 기여 또는 순증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끌고 올라가는 코스피 전체를 말이죠. 그런 그림이 이번 주에도 반복됐다. 이런 말씀이고, 포워드 PBR 1.72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고점이 2.01였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렇게 PBR이 조금 내려온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장중 저점은 더 내려갔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여기 수준보다는 조금 전에 올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당분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밑쪽으로도 조금 안심을 하면은 안 되겠다. 언제든지 또 돌변할 수 있는 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엄청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장 초반에는 막 밀고 내려가지. 야,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했는데 장 후반은 아주 또 해피하게 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크게 장을 너무 확신하지 말고 대응하는 이런 자세로 좀 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헤드윈드, 맞바람이죠. 앞바람이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조금 달리해서 6월 월봉이 주는 시그널,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 월봉이 엄청나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만은 수익률로 보면 그냥 뭐 제자리입니다. 5월 대비 5월 종가 대비 6월은 거의 제자리인데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만 많이 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7월 시작하자마자 좀 안 좋게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뒷바람이 뭐가 있느냐 계속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ETF, 특히 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런 걸 상품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사람들 여럿을 이제 골탕 먹이는지 진짜 막 아주 막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 롤러 코스피 장세로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AI 트레이드가 지금 꼬여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TF를 산 분들도 사실 크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거는 더 2배 이상으로 2배로 올라가게 돼 있는, 설계되어 있는 이런 상품인데 나중에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배 택도 없습니다. 지금 5월 26일 이후에 27일 날 이제 상장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누적 수익률을 해보면은 삼성전자 보통주 올라간 것보다도 안 올라갔습니다. 레버리지 ETF가요. 2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못 올라갔어요. 왜? 변동성 때문에 음의 복리 효과가 너무 강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거 어떻게든 지금 조치를 좀 취하는 거를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급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죠. 외국인들 계속 팔자 내놓고 있고 국민연금도 리밸런싱 이제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하는 정도일지 아니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뒤로 가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에서는 앞바람이 이렇게 맞바람이 불면서 변동성이 극심하다. 보통의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뭐 태풍급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도 좋지 않아요. 돈 버는 건 어딜까요? 제가 볼 땐 증권사만 돈 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변동성을 좀 줄여줘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투자판입니까 이게? 완전 투기판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6월 월봉이 주는 시그널 오른쪽에 차트 이제 보이시죠? 예, 이 6월 달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좋다 말은 이런 이제 증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월봉이 움직이다가 제자리에서 끝나버리니까 7월이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펀더멘탈 많이 보는 사람들도 이런 월봉을 가끔은 이렇게 봅니다. 지난 1년간 월봉이 계속 쭉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급기야는 이제 6월 달에 출렁거리면서 뭔가
변환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이니까 조금 뭔가 안 좋은 뉴스만 나와도 7월 딱 들어오자마자 얻어맞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익 매물로 나오려는 그런 매물들도 상당히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개인들의 신용이나 미수, 반대 매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게 최근에 금액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의 리스크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 제가 여기서 써놨습니다. AI 투자 뭐 수익성이 진짜 돈 되는 거냐, 그런 거냐. 그런 얘기도 이제 여기 이제 많이 악영향을 좀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시총 비중, 그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S7, 뭐 삼성전자, 우선주의, 물산의, 삼성생명의, SK스퀘어, SK 지주회사까지 이런 S7의 시총 비중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67%, 이번에 주말에 보니까 64%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3분의 2 정도의 시총이 이들 뭐 7개 종목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쏠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거의 반도체 ETF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쏠려 있다. 우리 시장이 말이죠. 예, 그런 거를 머릿속에 넣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금리 우려 계속적으로 뭐 맞바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0.49%에서 10.4가 아니죠. 4.49%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올라갈 듯 하면 성장주들이 얻어맞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폭락 폭등을 하면서 롤러코스피 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지난 2주간 보시면은 코스피 마이너스 11%, 코스닥 마이너스 10% 상당히 내렸습니다. 그럼 같이 내린 게 어디예요? 왼쪽에 보라색으로 표현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지난 2주간 14%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는 S&P나 나스닥보다는 뭐에 따라간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우리 좋은 뉴스도 있었죠. 브렌트유, 뭐 미국 이란 전쟁 이제 거의 이제 종지부를 찍으면서 유가들이 종전 이전 수준까지 이제 근접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 이게 조정일까요? 아니면 추세 하락의 시작일까요? 저는 전자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 급하게 달린 거에 대한 조정 아니겠느냐. 아직 하차하기에는 아직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클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그리고 목표 주가 있죠. 애널리스트에 내는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도 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으로 저는 일단은 인식하고 싶습니다. 자, AI 메모리 수요가 조금 걱정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돌면서 시장에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건데, 여기 주요 이슈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발 이제 악재 때문에 이제 홍역을 한번 겪었죠.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 검토한다는 게 이게 이제 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대 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었고, 마이클 버리 쇼 쳤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측면도 약간 있었다라는 거고, 애플이죠. 애플이 자꾸 이제 딴지를 걸면서 중국 뭐 CXMT나 뭐 양스메모리나 이런 데하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할 것 같은 이런 자꾸 제스처를 취하면서, 야, 조금 이제 메모리 가격 올리는 거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소음일지 아니면 진짜 시그널일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1번, 2번, 3번 뭐 어떻게 보면 소음이고 어떻게 보면 시그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분명한 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수요 쪽이 뭐 그렇게 지금 급하게 줄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ETF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날선 비판을 아까도 해드렸습니다만, 오른쪽 보세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5월 26일 이후에 누적 수익률이 4%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배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익률이 플러스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출렁하니까 다 까먹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이너스로 지금 책정된 인버스 2X 있죠? 이것도 2배보다 훨씬 더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35%의 수익률입니다. 아니, 주가가 4% 올랐는데 마이너스 35%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인 겁니다.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된 겁니까? 하이닉스는 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좌가 녹습니다. 예, 계좌를 녹이는 이런 음의 복리 효과를 갖다 충분히 좀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계좌 녹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속하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이런 ETF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골치가 아픕니다. 아니 뭐 회사가 뭐 바뀌는 것도 없는데 하루는 막 10% 떨어졌다, 하루는 막 또 올랐다, 막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속하게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걸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렇고, 물산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같이 삼성전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SK하이닉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SK스퀘어, 주식회사 SK까지. 이런 회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들 7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64% 됐다는 게 문제예요. 삼성 계열이 한 33%, SK 계열이 이제 31%인데 여기 오른쪽 차트 보세요. 이 정도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움직이면은 지수가 그냥 통째로 다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거의 반도체 ETF 같이 움직여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쏠림이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려가지고 상당히 문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조금 변동성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별로 보시죠. 월별로 지금은 계속 팔고 있어요. 5월 달에도 41조 6천, 6월 달에도 46조 8천 코스피 코스닥가 팔았습니다만 7월 들어와서도 벌써 8조 3천입니다. 예, 이 정도를 팔고 있는데 이게 쭉 가다 보면 월로 보면 한 30조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의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외국인의 차익 매도는 뭐 지속형이다. 예,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연초 대비해서 벌써 150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랫동안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좀 봐야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차트를 좀 옛날 거부터 쭉 숫자를 한번 잡아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 파란 이 선이 외국인의 지분율입니다.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팔아도 뭡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40% 위쪽에 가 있어요. 최근에도 저렇게 많이 팔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죠. 과거에 여기 파란 줄의 평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한 뭐 36%, 뭐 높게 봐줘도 한 38%. 그래서 제가 이제 2에서 4% 포인트는 좀 더 덜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이. 그걸 이제 수치로 계산하면 수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아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용, 너무 미수 이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민연금도 리밸런싱 이제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누구는 줄 거다, 누구는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뭐 우리 시장을 갖다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 또한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슬로우하게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겠느냐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개인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방어 여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예전보다는 방어 여력이 좀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신용잔고 일단 높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신용을 더 쓸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 여력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객 예탁금 또한 이게 뭐 140조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20조 정도 내려왔죠. 120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방어 여력은 약간은 내려가고 있다. 그럼 뭐예요? 누가 그러면 우리 코스피를 지켜주나요? 결국은 실적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팔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앞두고 있고 개인 여력도 방어 여력이 좀 줄어들고 이럴 때는 뭡니까? 실적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7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우리를 좀 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전략 1편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